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갑진년의 무토일간과 무토일주별 6개의 일주에 대한 운세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벌써 일주 24년 갑진 운세 강의가 거의 한 반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운세 강의를 워낙 지금 많이 유튜브에서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제 또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일간이나 또는 여기 일주를 가지고 운세를 보통 많이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무토일간이 24년 갑진년을 맞이해서 어떨 것이다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큰 틀에서 얘기하는 거지, 이 일간이나 일주 운세만을 가지고 올해 내가 어떻게 했구나라고 속단하거나 예단하거나 또는 그에 따른 일일비를 하시지 말라. 왜냐면 그 외에 이렇게 연월 일주를 빼고 시에 대한 이 6개의 글자에 대한 글자가 또 이 갑진년하고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일간이나 일주와는 완전 다른 또 양상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운세 강의를 이렇게 일간 또는 뭐 일지에서 일주를 가지고 거의 많이 이제 말씀을 하시고, 또 이 연을 가지고 연지를 가지고 이걸 강의를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띠입니다. 띠를 가지고 운세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근데 이 띠는 이 일간이나 일주보다 어떻게 보면 더 조금 이 정확도라 그래야 되나?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년이나 년지는 실제로 이제 뭐 사주적으로 이게 초년이나 국가, 조상을 의미를 하고, 또 이 띠에 따른 나한테 이게 12신살로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를 가지고 이제 운세 강의를 하시는데, 12신살은 일지 기준으로도 보고요, 이렇게 년지 기준으로도 봅니다. 그래서 이 띠를 가지고 본다는 것은 국가나 조상 큰 범위에서 내가 거역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기운들이 나한테 어떻게 들어오느냐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게 띠를 보는 운세 강의거든요. 근데 이제 운세라는 것은 실제로 이 사주 8글자 원국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뭐죠? 대운과 이 세운을 함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해 연초나 연말에 신수를 본다 하잖아요. 그 해 신수를 본다. 이 사주적인 이 운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운이 이제 년이 이제 들어오는데, 사주라는 게 이 기본적인 이론하고요, 이론에 따른 여러 가지를 읽을 수 있는데, 여기에 이 사주를 신수를 본다, 통변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주 해석은 언제든지 가능해요. 왜냐면 이 해석에는요, 이론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사주 해석을 하거든요. 여기에 통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를 보는 그 내담자하고 상담을 하면서 뭐가 포함되냐면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어떤 처한 상황이 포함이 됩니다. 사주를 보는 사람이 남자일 수도 있고요, 여자일 수도 있고요, 20대일 수도 있고 30대일 수도 있고 50대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의 신분이 지금 학생이냐, 취준생이냐, 아니면 뭐 공무원이냐, 사업가냐, 장사하는 분이냐에 따라 이게 다르게 다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그 사람이 현재 처한 어떤 이 상황이라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을 정확하게 서로 얘기를 해가면서 맞춰 보는 게 실제적으로 신수 통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략을 하고 일간이나 일주 또는 이 띠, 연지만을 가지고 사주를 이렇게 통변도 안 되죠. 그냥
해석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야, 요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여러분들, 사주 공부를,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운세 강의를 가지고 내가 올해 운을 점쳐보겠다 하는 것은 조금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하시면서 조회수도 올리고 구독자도 늘리고 사람들이 운세 강의에 이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 사주 운세 강의를 많이 이제 올리기도 하고 그거를 보고 또 와 대박 잘 맞는다 저한테 댓글에 정말 딱 맞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아 나 잘 맞췄다 절대 저는 우쭐해하지 않고요. 아 또 그렇게 본인의 상황에 또 잘 맞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운세라는 것은 사주 8글자와 대운과 나의 처한 상황과 여러 가지를 접목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거기에 맞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데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운세 강의를 운세를 보려면 유료로 돈을 주고 유료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담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의뢰를 많이 하고 물어보시는데 상담을 하지 않아서 다른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보시고 유튜브 보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입소문 듣고 잘 본다, 잘 하는 것 같다. 그런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한번 보세요. 그 운세 이 강의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 또 뭐 시작하면서부터 또 제가 이제 뭐 이거 잔소리 아닌 잔소리 그리고 뭐 하고 싶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세 강의가 뭐 1시간, 2시간이 넘어가더라고. 오늘은 좀 핵심적으로 좀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일간이다, 무토.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볼 때는 물론 들어오는 이렇게 갑진년이라는 운세도 중요한데 무토일간을 가진 사람의 일반적인 성격적이나 캐릭터적인 특징을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는 의미에서 한번 체크를 해고 갈 필요는 있어요. 자, 무토라는 것은 우리가 요 이제 양의 토거든요. 양의 토라는 거죠. 양이라는 것은 뭐죠? 어떤 드러나는 기운, 남성적인 기운, 큰 기운, 스케일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무토일간을 갖고 계신 분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무토는 우리가 큰 산 또는 큰 어떤 대지를 뜻하고 무토라고 하는 이 토에는요 어떤 이 생명이 살아가기에는 약간 부적합하다. 왜냐면 이 무토라는 것은 이 정화 다음에 무토죠. 흐름이. 그러니까 아주 뜨겁고 건조한 큰 산이나 어떤 대지를 뜻하기 때문에 이 간목이나 을목, 임목이나 묘목이 살아가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땅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 무토라는 것은 양과 음의 양의 토긴 하지만 이 토라는 것은요 우리가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의 중간에 들어있고 목화는 우리가 크게 양, 금수는 또 음이라고도 봅니다. 그래도 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음과 양에도 치우치지 않은 어떤 중립적인 성격이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사주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토를 가진 사람과 이 수일간, 토일간은 속을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을 잘 표현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의미일 수도 있어요. 수하고 토, 일간. 근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조금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는 양과 음에도 치우치지 않은 어떤 중립적인 입장이라 양도 맞고 음도 맞아. 너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아. 그래서 어떤 이 판사의 어떤 느낌이죠. 판사. 양이 예를 들면 검사라고 하면 그쵸? 음은 변호사죠. 이 중간에서
최종적으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내가 나중에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는 내 뜻을 잘 비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 중립적인 입장, 중간전적인 입장에서 어떤 그런 토에 무토라는 어떤 글자를 일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약간 자기의 이 확실하게 이쪽이다 저쪽이다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수는 우리가 어둠, 색깔도 검정색이잖아요. 그다음에 지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깊은 물속처럼 내 뜻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을 알 수 없다. 그리고 무토일간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신뢰, 믿음을 추구합니다. 제가 화일간 같은 경우는 인의 예지신, 그래서 예의를 중시한다고 했고요. 목은 어질 인자로 쓰죠. 그쵸? 이 금은 또 이 의리를 중요하고요. 수는 지식, 지혜를 뜻합니다. 하지만 이 토는요, 이 인의 예지 신 중에 이 믿을 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토를 갖고 계신 분들은 남들한테 믿음과 신뢰를 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는 사람한테는 이 한번 믿음과 신뢰를 잃었다 하면 무토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믿음, 신뢰를 중요시하는 일간이 이 무토일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토일간을 갖고 계신 분들의 또 심리적인 특징을 보면 십성심리로 잠깐 체크를 하고 보면요, 무토일간 같은 경우는 이제 겉심리와 속심리를 이제 나눌 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심리는 간목일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편재적인 모습의 심리를 갖고 있고요. 속심리 같은 경우는 경금일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의 어떤 심리이기 때문에 이 편인적인 모습을 또 띠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무토일간 같은 경우는 양해토기도 하면서요, 이 편재라는 것은 일단 스케일이 큽니다. 그리고 사업성, 역마기질. 그러니까 무토일간 같은 경우는 가만히 이렇게 내가 정적으로 있다기보다는 움직이면서 스케일 있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이것저것 내가 이 편재를, 재중에도 정제가 아닌 편재를 추구하기 위해서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속심리는 또 어떤 게 있냐면 편인의 어떤 쓸쓸함, 외로움, 고독함, 이런 심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무토라고 하는 큰 산이잖아요. 큰 산. 큰 산에는 나무도 살고, 그쵸? 뭐 동식물도 살고,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이제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을 포용을 하는 거죠. 이 포용. 이 무토라는 것은 이 아까 얘기했던 신의와 중간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을 좀 포용하는 어떤 모습인데, 또 한편으로 내 마음속으로는 그거에 따른 어떤 이 쓸쓸함과 외로움, 고독함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무토일간을 갖고 계신 분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요, 약간 이게 보스 기질이 있습니다. 보스. 그 다음에 자기 고집도 상당히 강하죠. 이런 보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아까 목화와 금수의 중간자적인 것을 모두 아우르는 어떤 그런 카리스마가 또 있습니다. 자기만의 고집도 있고, 근데 모든 것을 포용을 한다. 큰 산처럼. 하지만 밤에는 나 혼자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내가 잘 또 중재해가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왕이 갖고 있는 우두머리 보스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자기만의 고뇌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무토일간은 좀 우직하다. 우직. 뭔가 좀 믿음감이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 무토일간은
한때 이제 24년 갑진년이 왔다는 거죠. 갑진년. 자, 그 전에 여러분들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갑진년 운세를 이제 보기 전에 한 3년간 또는 6년간 운세를 좀 보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자축 2019, 20, 21년에는 해자축의 운으로 이게 이제 수의 운이면서 겨울의 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민묘진 구간 안에 있는 거죠. 민묘진은 목의 운이면서 이게 이제 봄, 계절적으로는 봄이고, 을사, 병호, 정미 2025, 26, 27년은 이게 화의 운으로서 이게 이제 여름을 맞이한다. 이 신유술은 금의 운으로서 이게 이제 가을이었다. 자, 무토일간 같은 경우도 사실은 화토동법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12운성에는 이 화의 운기와 같이 움직인다라고 이제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무토 같은 경우는요, 이 해자축 운을 겪으면서 지지로는 이제 수니까 어떤 재성적인 기운이죠. 내가 뭔가를 취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그 운이 이제 이게 뭐 2020, 21년 식상적으로 열심히 활동했지만 12운성적으로 무해는 절이고요. 무자태, 무축, 양지라 내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재를 취하려고 했으나 그 기운이 매우 약해서 쉽지 않았다는 거죠. 자, 쉽지 않았다. 그리고 물론 이때가 이제 이게 코로나 시기였죠. 코로나. 지금이야 감기 걸리고 독감 걸려서 마스크를 쓰지만 불과 뭐 2, 3년 전만 해도 우리가 정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코로나 시절을 또 이 병화일간과 함께 무토일간이 엄청 힘들게 끊어질 듯 절지에 그쵸? 위태위태한 세월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민년을 맞이했죠. 이민년.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봄의 계절이 왔지만 아직도 하늘에는 이 토국수 그래서 내가 열심히 천간으로 재성적인 활동을 하고 취하려고 했으나 무토는 임목에 이게 편제였죠. 임수는 편제였고 임목은 편관이었습니다. 재생 살의 운이 2022년도에는 이제 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 노력을 했으나 한 만큼 더 힘들었다. 물론 편제의 어떤 재물이나 편관의 명예와 타이틀도 얻을 수 있었는데 재생 살의 운은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성과가 있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꼬꾸라져서 내가 죽을 만큼 힘든 어떤 운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토는 임목에 또 장생하는 기운을 갖고 있죠. 그래서 힘들고 쓰러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장생의 기운으로 장생은 뭐죠? 갓난아기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뻐해주고 잘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니까 그때그때마다 또 장생의 기운이 들어와서 힘든 가운데 나를 살려주는 도와주는 기운이 있어서 근근히 이제 버텨왔다. 올해 같은 경우는 무토는 개수랑 이제 합을 하면서 이게 정제죠. 자, 묘는 정관. 이 재생살과 이 정제가 정관을 생하는 재생간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편제 편관은 한 큐를 노리고 큰 어떤 내가 한 번에 프로젝트를 달성해서 한 방을 노려서 큰 명예와 큰 돈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다면 야 그러고 보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나는 그냥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겠다 해서 올해 개미년 같은 경우는 이민년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어떤 한 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던 와중에 그렇게 이제 이 무토는 또 개수와 합을 하니까 이 정제라는 것은 재물 중에 안정된 재물, 따박따박 고정적인 재물을 추구를 해서 내가 이제 사업 벌리다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어디 취직해서 돈 알바해서 따박따박 벌겠다. 그쵸? 뭐 남자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남자였는데 또 새로운 안정적인 남자를 또 2023년도에 만났을 수도 있고요. 그 남자가 정신 차려서 또 안정적인 남자, 괜찮은 남자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좀 힘들겠죠.
사람은 안 변하니까 잘. 자,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갑진년이 맞아 합니다. 갑진년. 그러면 일단은 이 갑진년은요. 이 진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 과도기, 그다음에 교운기라고 해서 운이 어떤 바뀌는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양한 어떤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 천간으로는 십성적으로 봤을 때 이 편관의 운이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이 편관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편관이 아니라 내가 요렇게 2022년, 23년, 그쵸? 또 조금 멀리는 요렇게 해수에 간목이 장생을 하는 거죠. 2029년도에 내가 요렇게 해, 묘, 미의 어떤 삼합적인 일을 9년간의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2029년도에 코로나 시작과 함께 했던 것들이 이 묘에 어느 정도 정점을 이뤘다가 이제 어떤 다시 안정화돼가는 어떤 모습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고 또 이 간목이 이 이민년 계묘년에 내가 열심히 관적으로 관살에 틀을 갖추고 열심히 노력하고 나만의 어떤 취직을 하기 위해서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게 비로소 24년에는 이렇게 간목으로서 천간으로 투간을 해서 드러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칠살이라고 하잖아요. 칠살.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우리가 살이라는 이름을 붙이겠습니까? 이렇게 죽일 살. 칠살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이 편관은 극복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관을 극복하느냐, 내가 극복하느냐, 편관에 굴복하느냐. 같은 기역, 비읍이지만 극복과 굴복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이 편관을 내가 극복을 하느냐, 편관에 굴복 당하느냐에 따라서 24년도가 또 힘들 수 있느냐, 내가 뭔가 반짝 빛나서 스타성을 가질 수 있느냐, 명예를 또 회복하느냐, 그런 모습인데 극복의 방향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토일간. 왜냐면 이 진토라는 것을 깔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편관이라는 것이 이 진토라고 하는 이 비견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 토일간, 그러니까 무토나 기토는 비견은요. 이 무토나 기토를 제외한 일간은 이 비견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 이 제외한 것은 12운성적으로 걸록의 기운을 항상 같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간목의 비견은 임목이잖아요. 임목은 이게 걸록이거든요. 자, 병화다. 병화의 비견은 사화잖아요. 사화는 걸록이지만 이 무토나 기토는 다릅니다. 이 비견의 기운이 두 가지 기운으로 들어와요. 왜냐면 이 진토를 깔고 있다고 할 수도 있고요. 술토를 갖고 들어올 수도 있죠. 양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양간 같은 경우는 비견이면서 이게 관대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술토 같은 경우도 비견이면서 이건 묘지의 기운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비견의 기운이지만 12운성적으로 관대는 어떤 질풍노도의 시기, 청소년의 시기, 내가 뭔가를 갖춰가는 시기, 정신적으로는 약간 이제 덜 성숙하지만 신체적으로는 엄청 혈기왕성한 시기. 그래서 이 걸록, 관대 다음에는 걸록인데 걸록만큼 관대도 힘을 받을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뿌리도 들어왔고요. 무토 입장에서 비견이라는 내 아군도 들어오면서 그 힘이 관대라는 기운을 갖고 들어오니까 조금 이 편관을 극복할 수 있는 기본 몸빵, 근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 편관을 극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무조건 뭐 극복 다 할 수 있다. 그건 아니고
서로 사주적으로 비견 관대지니까 내가 뿌리를 가지고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묘 같은 경우도 비견이지만 12 운성적으로는 묘지니까 비견의 도움을 받지만 내가 막 매우 활동적으로 막 드러내서 힘을 잘 쓸 수 있는 모습은 아니고요. 조용히 지켜가면서 내가 뭔가에 몰두하면서 공부하면서 수성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조용히 극복을 해나가는 모습이라고 이제 그런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토일관 같은 경우에 이제 비견 관대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겨내거나 내가 오뚜기 같은 근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약한 모습이라면 일단 지지에 비견 관대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힘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갖출 수가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편관이라고 하는 거죠. 편관을 우리가 이제 7살 또는 살이라고 하는데 이 무토일간의 간목의 편관은요. 그러니까 이 천간의 편관 중에 가장 괜찮은 편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관이라고 괜찮은 편관이긴 하지만 어쨌든 힘들거나 내가 극복을 해야 될 대상은 맞아요. 하지만 무토라고 하는 아까 큰 산, 민둥산에 이 간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내려와서 이게 이제 뿌리를 이렇게 나무가 그쵸? 뿌리를 내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무토 입장에서는 나를 극하고 통제하는 모습이지만 나의 어떤 쓰임새나 활용을 더해주는 그런 편관이라는 의미에서는 그래도 나한테 어떤 책임, 스타성, 프로젝트를 성공을 시켜서 나한테 뭔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나를 업그레이드 하게 하는 그런 편관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관 들어왔다, 나 이제 죽었구나, 그쵸?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 인목의 편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토에 인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들어와서 힘들긴 했지만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이 편관을 10천간 중에 이 편관을 7사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잘 쓸 수 있는 겁니다. 또 아까 얘기했지만 무토 편관이지만 이게 장생을 갖고 있는 인목은 편관이기 때문에 10천간 중에 가장 복받은 편관을 힘들긴 하겠지만 복받은 편관을 쓸 수 있는 게 무토일간이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여러분들 이 편관을 잠깐 설명을 더 드리면 무토일간의 간목 편관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긍정적인 의미의 어떤 편관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다른 편관, 예를 들면 힘든 편관은 어떤 게 있을까? 자, 힘든 편관 예를 들면 가장 좀 힘든 편관 을목일간의 신금, 이것도 편관이죠. 이 을목의 새싹, 화초, 여린 기운, 뭐 이런 목의 기운을 신금이라고 하는 날카로운 칼과 뭐 이런 걸 가지고 싹둑 잘라버리는 아주 처절한 인정사정 볼 것 없는 어떤 그런 편관의 모습이라고 이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화일간의 이 개수, 이 편관이죠. 편관 같은 경우는 이 정화는 뭡니까? 횃불, 촛불, 달빛, 온기. 그런데 이 개수라고 하는 이 물이 뭐 시냇물이 들어와서 이 정화의 온기와 불빛과 이거를 비가 내려서 촛불을 꺼버리는 거죠. 완전히 내 열기와 내가 쓰임을 정화가 쓰려고 하는 어떤 온기와 불과 이런 것들을 가차없이 꺼버리는 편관이니까 완전히 진짜 말살하는 어떤 그런 편관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정화일간이 올해 개묘년에 전반적으로 이 편관이 극을 했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한 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좀 그냥저냥 또 힘들긴 하지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편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뭐 예를 들면 하나 예를 또 들면 뭐 내가 개수다 그러면 이 기토가 평관이잖아요. 이런 것은 이제 토국수를 해서 이 수의 어떤 쓰임 뭐 이런 것을 터라고 하는 이 중간 중재하는 입장에서 어떤 이제 통제하는 그냥 입장인 거죠. 토국수 오행적으로. 하지만 이런 물상각 접목을 해보면 평관도 다 같은 평관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들긴 한데 그래서 이 무토한테 이 간목의 평관은 여러분들이 능히 극복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 이제 극복을 하려면 그냥 극복을 하는 게 아니라 재화 3법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평관의 재화 3법. 자, 이 평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왜냐면 운세강이긴 한데 이 운세를 평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느냐. 만약 내가 그냥 좋다고 해서 다 극복을 가능하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일단은 이 평관 7살 극복을 할 수 있으면 평관이고 극복하지 못하면 7살이라고 한다라고 또 구분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크게 그냥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평관이나 7살이나 힘든 건 힘든 거다. 이거를 재화 3법 극복하는 제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무진년 같은 경우는 이 무진이라는 이 세제를 깔고 있는 백호가 들어와서 강력한 평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왜냐면 이게 백호니까 뭐 백호는 뭡니까 이 혈광사 피 흘리면서 죽는다 객사한다 뭐 이런 의미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렇게 힘든 어떤 모습인데 무진이라고 하는 이 약간 이제 무진은 또 이게 홍염의 모습도 있죠. 무진은 홍염의 모습도 있는 뿌리와 관대제를 갖고 와서 기본적으로는 조금 살려주는 모습이지만 천간의 평관을 이겨내는 방법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식신이나 상관으로 식신제살이나 또는 대살하는 모습이다. 이게 뭐냐면 내가 사주에 또는 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토 일간인데 내가 경금을 가지고 있어요. 자, 내가 경금을 가지고 있다. 그럼 무토 일간한테 경금은 뭐죠? 토생금 하니까 이게 이제 식신입니다. 식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 간목의 평관 이렇게 들어오면요, 이 경금이 발동합니다. 너 간목 들어와서 내 무토 치려고 그래? 그러면 일단은 이 세운은 뭡니까? 세운. 가장 큰 군주 같은 기운이라고 했죠. 그래서 힘들긴 힘들어. 하지만 힘들지만 나한테는 평관을 극복해내는 경금이라고 하는 금극목을 하는 거죠. 경금이. 금극목을 해서 뭔가 이겨내고 힘든 걸 쳐내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나한테 기능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식신인 경금이 있으면 제사라는 기운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 또 상관은 신금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무토일관 같은 경우에 이 신금의 이 상관은 작용력이 조금 약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지의 그 지지에 각각의 월주나 연주라고 하면 지지에 멸을 깔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들어오는 진이라는 이 운에 이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경금은 진토의 양지고요. 신금은 진토의 이게 묘지입니다. 그러니까 신금은 이 신금이 목을 극하긴 하지만 이 아름드리 큰 나무를 신금의 커터칼이나 낫이나 이런 걸로 쉽게 쳐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상관 신금이 또 묘지기도 하고 대살하기는 쉽지 않다. 이 경금이 가장 잘 쓰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식신제살의 어떤 모습이고, 자, 두 번째는
이게 그러니까 살인 소통이라고도 하고요. 살인 상생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이번에는 경금이나 뭐 신금, 식신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쵸? 사주에 이것을 소통시켜주는 뭐 병화가 있다고 하면 화생토 하니까 이 병화는 우리가 편인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정화는 화생토 하니까 이 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간목이라고 하는 편관이 딱 날라들었어. 자, 목극 토를 하려고 탁 했는데 그 중간에 화 또는 병화나 정화가 있네. 그러면 목생화, 화생토 요렇게 해서 약간의 완충의 어떤 이 쿠션 역할을 하는, 또는 우리가 자동차로 하면 윤활제 역할을 하는 인성이 있으면 이 편관이 들어왔다. 그쵸? 편관이 들어왔다고 하면 조금 부드러운 겁니다. 힘들고 내가 극복을 해야 되지만 나한테 완충할 수 있는 목생화, 화생토가 있으니 가장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가 있구나. 힘든데 자체적으로 나한테 병정화가 있든지 대운에 천간으로 병정화가 있다면 이 병화는 진토에 또 이게 관대지고요. 정지는 쇠지잖아요. 그러니까 병정화의 기운이 약하지도 않고, 특히 이제 이 정인 같은 경우가 있으면 이 편관을 아주 부드럽게 감싸면서 극복할 수 있는 운이고, 이 편인 또한 살인 상생하는 기운으로는 이제 정화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완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무토일간이고 사주에 천간에 병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이 편관을 조금 잘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시련, 힘듦, 구설, 뭐 사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면도 있지만요. 이건 이제 부정적인 어떤 의미에서 보는 것이고,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이게 스타성, 명예, 어떤 내 브랜드, 그 다음에 멋진 남자, 직장으로는 좀 빡센 직장, 그리고 내가 어떤 새로운 내 브랜드, 명함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성이 있다 그러면 상당히 이 갑진년을 무토일간이지만 긍정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합격, 승진, 특히 여자분들은 연애, 편관이 들어와도, 멋진 남자가 들어와도 내가 일방적으로 극을 당하는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이 편관이 나한테 좀 거칠고 카리스마 있고 약간 친데레 같은 남자가 나한테 들어오는구나. 친구가 소개시켜줘서, 그쵸? 친구가 소개시켜줘서 친구가 데리고 온 편관의 남자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친구가 소개시켜준 남자도 될 수가 있고요. 친구의 남자도 될 수 있어요. 친구의 남자.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옛날에 이승철에. 그것처럼 내가 이미 비견에 내 친구의 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부남이, 결혼하신 어떤 유부남이 될 수도 있고, 친구의 남자도 될 수 있고, 그런 남자한테 내가 어떤 호감이나 이 정을 느낄 수도 있는 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사주의 나머지 글자들도 다 봐야 된다. 하지만 병화나 정화, 인성이 있으면 이 편관이 그닥 두렵지가 않다. 내가 잘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관은 회사 조직이니까 내가 명예나 타이틀, 새로운 명함을 얻는다. 그것은 어떤 합격 또는 승진한다, 취업한다. 취업하는데 그 직장이 어떤 직장이냐? 좀 빡센 직장이다. 하지만 나는 그 빡센 직장에서 견뎌낼 수 있느냐 없느냐? 견뎌낼 수 있다. 특히 병정화가 있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남자다. 남자 운이 들어왔구나. 남자가 무조건 날 극하는 게 아니라 사랑도 함께 갖고 들어왔구나.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양인합살이거든요. 요걸 이제 조금 지우고 써보면 자, 세 번째 양인. 양인합살. 양인이라는 것은 양간의 겁제를 양인이라고 하죠. 양간의 겁제. 보통 지지에 있을 때 양인이라고 쓰는데 이제 천간으로도 양인합살을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 양인이라는 것은 겁제잖아요. 내 겁제가 누구야? 무토의 겁제는 기토죠. 겁제는 기토입니다. 기토. 일단은 겁제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경쟁자면서 나보다 이제 잠깐 이 힘도 세고 욕심도 많고 늘 내가 내 재성을 나눠줘야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재성을 뺏어가는 어떤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편관운이 들어오면 이 나한테 늘 조금 힘들게 하고 내 재성을 뺏어가고 분탈시켰던 이 겁재가 역할을 합니다. 이 편관이 들어오면 그래, 내가 힘든 거 막아줄게. 나한테 평소에 내 돈 뺏어가고 했던 형이 누군가가, 내 친구가 누군가가 그거를 이렇게 갑기 합으로 편관을 끌어안는다는 거죠. 합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편관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져서 나한테는 편관이 안 날라오냐, 그건 아닙니다. 이 세운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내린다고 보시면 돼요. 비가 내린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식신대설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강력한 큰 우산이 있다는 거야. 없으면 우산은 내가 비를 쫄딱 맞는 거죠. 살인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비 맞아서 추운데, 그쵸? 내가 우의를 입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 그쵸? 어떤 그렇게 이제 꼭 우의다, 뭐 우산이다라고 딱 단정할 수 없지만 그런 모습인데,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든 어떤 이 천둥번개를 얘가 먼저 맞아주는 거예요. 나도 비 내리고 힘든데 이 기토가 양인합살을 해서 힘들긴 하지만 이 편관의 고통을 서로 나눈다. 기토가 먼저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나한테 약간 편관이 약화돼서 날라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질문 있어요. 기토가 이렇게 뒤에 있으면 어떤가요? 자, 뒤에 있으면 이 편관 우는요,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날라온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연월일시적으로. 자, 그러면 비가 내리지만 나한테 두들겨 맞아서 내가 더 힘들 뻔 했는데, 그래도 먼저 힘들었지만 친구가 또 그래, 너 힘들었어, 내가 좀 도와줄게, 내가 편관 힘든 거 내가 같이 감내할게, 나누자 해서 이 약간 월에 있는 것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시에 있는 기토도 양인합살의 기운을 조금 반박자 늦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편관의 제가 3법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편관을 사주 여러 가지 뭐 해석 보면 칠살이다, 힘들다, 극복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사주에 내가 이 기운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능히 조금 더 이 편관을 내가 스타성이나 힘든 거나 힘들지만 스타성이나 나의 어떤 명예를 회복하고 어떤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잘 쓸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무토 일간한테 갑진년이 힘들긴 어느 정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눈물 흘리고 뭐 그럴 일은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갑진년이 지난 을사 병호 정미 25년, 26년, 27년도 괜찮습니다. 천간으로는 이제 정관이 들어오죠. 자, 지지로는 이제 편인이 들어오면서 이게 걸록의 기운으로 들어옵니다. 걸록의 기운으로 들어오니까 갑진년 어떤 과도기적인 내가 그런 모습에 이제 좀 힘을 얻고 도움을 얻는 모습입니다. 안정감도 찾는 모습이고. 자, 편인 정인이 병호년에는 들어오죠.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잘 봐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너무 이제 심강해지는 모습이죠. 그냥 무토는 이 오화에 이 정인이면서 이게 양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니까 좀 강력하게 쓰이면서 내가 힘 조절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천간으로 27년은 정인의 자 이제 겁재가 세지의 기운으로 들어오니까 갑진년부터 좀 좋아지면서 을사병호 정미 같은 경우 무토일간은 긍정적인 내가 열심히 도움받고 틀도 갖추고 인정도 받고 하는 그런 운으로 쓰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다. 자, 무토일간 뭐 어떤 힘을 잘 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힘내시고 긍정적으로. 자, 무토일간 같은 경우 양간이니까 지지에는 인호술, 신자진 이렇게 6글자가 일주로 붙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인, 무호, 무술일주 또는 무신, 무자, 무진일주 이렇게 6개 일주가 붙는데 공교롭게 인호술 화의 삼합의 글자네요. 딱 보니까 신자진은 수의 삼합의 글자랑 이렇게 매칭이 돼서 일지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인호수를 일지로 갖고 있든지 띠가 호랑이띠, 말띠, 개띠인 분들한테 이 진이라고 하는 그쵸? 이 글자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12신살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체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인호술 수는 이 여름이죠. 진은 신자진 수의 수삼합의 묘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반대 기운입니다. 화하고 수는 서로 반대 기운이니까 반대는 뭐라 그랬죠? 역재월. 그러니까 인호술한테는 요 진토가 월살로서 작동을 하는 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되고 신자진 같은 경우는 일지가 신자진이다. 무신일주, 무자일주, 무진일주 또는 띠가 신은 원숭이띠, 자는 쥐띠, 지는 용띠 같은 경우는 같은 그룹이죠. 신자진. 그러면 내 같은 그룹이다. 그러면 지장화. 화개살로서 이 진토가 작동을 하겠구나. 그래서 이거 11신살 같은 경우는요. 겁주는 그런 살이 아니고 또 무속인이나 무당들이 겁주려고 주는 살이 아니고 이 삼합의 이론에서 이게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면 좋은데 처음부터 막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주 해석 쭉 하고 맨 마지막에 양념으로 딱 한번 체크를 해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월살은 뭡니까? 월살 일단은 인호수를 일지를 갖고 있거나 띠인 분들한테는 월살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이 띠로 보는 운세가 이겁니다. 이게 다예요. 월살이다. 월살의 운이라는 게 뭐예요? 월살은 일단은 달빛 보고 한숨 짓는다 라고 하고요. 월살은 또 우리가 고초살, 장벽살 이라고 해서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죠. 그 월살이 있는 날이나 뭐 그런 날에는 씨도 안 뿌립니다. 이게 파종이 잘 안 되거든. 응? 그러니까 그리고 달빛 보고 한숨을 짓고 어떤 장벽에 가로막힌 듯한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월이 뭡니까? 월. 영어로 월. 이게 벽이잖아. 이게 장벽살. 이게 저는 또 특이하더라고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또 매칭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좀 힘들다, 뭔가 잘 안 된다. 하지만 이 달빛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어둠 속에서 달빛은 한 줄기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희망. 그리고 월살은 달빛 보고 한숨 짓다가 고개를 딱 숙여보니까 거기에서 무슨 돈을 주셨네? 그러니까 일확천금. 일확천금의 어떤 그런 이 횡재수 또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뭔가 자꾸 일을 하는데 가로막힘이나
힘든 거나 답답함이나 어떤 이런 운이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인호술이라고 하는 이 화의 삼합에 반대되는 글자니까 전부 다 이게 이 월살에는요, 이 격각 아니면 충의 기운이 동반이 됩니다. 반드시. 인지인 같은 경우도요, 격각이면서 방합에, 그쵸? 묘가 빠진 모습이고, 진오도 격각이고요, 진술은 충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띄고 있죠. 그러니까 변화, 변동, 뭐 이런 데서 오는 어떤 이동, 변화, 변동, 이런 모습에서 오는 뭔가 내가 답답함, 가로막힘을 느낄 수가 있겠구나라고 이제 크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을 가지고 운세를 보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면 되겠고, 자, 신자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화개살이라고 운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지워졌는데, 자, 화개살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한 것을 덮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화려한 것을 덮는다. 그것은 뭐냐면 마무리한다, 정리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화개살이라고 하는 운은 이렇게 변화, 변동, 그 다음에 뭔가 정리하고 마무리해라, 새로 벌리지 마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진 갖고 계신 분들, 일지나 연지에 있으신 분들은 기존에 해왔던 것을 잘 마무리하고 벌리지 마라. 그리고 이 진이라고 하는 다음이 끝나면 사화라고 하는 화의 운이 오니, 일단은 이 임수, 수를 임묘를 시켜서, 그쵸, 임묘해서 저장하고 마무리해서, 이 임수가 사화의 절지거든요. 요것은 이제 묘지고 절지인데, 완전 끊어져서 없어지기 전에 잘 진토에 저장을 해서 저장을 해서 보관을 하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12운성적으로 이제 12신사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하시고 적용을 하면 됩니다. 적용하면 되고, 아까 얘기했던 12운성적인 기운을 하나 또 이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일주별로 이제 들어갈 텐데, 이 진이라고 하는 맞잖아요, 이 해가. 그러면 천간에 간목부터 갑을, 병, 정, 무, 기, 경신, 임계, 이런 천간의 기운이 내가 다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가지고 있든 없든 이 진이라는 글자와 반응을 해서 이 어떤 쓰임이나 활동이나 색이나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나타난다는 거죠. 먼저 이 십성을 조금 적어보면, 비견이죠. 을목은 이 간목에, 비견이 아니고 이 무토일간을 기준으로 봐야죠. 자, 무토일간을 기준으로 간목은 이게 편관, 을목은 정관. 자, 이 병화는 편인, 정화는 정인. 자, 무토는 비견, 기토는 겁재. 자, 경금은 식신, 신금은 상관. 자, 임수는 편재, 요 개수는 정재, 이렇게 되죠. 요 무토일간을 기준으로. 자, 그럴 때 이 진토라고 하는 글자가 운으로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진토를 이 간목에는 12운성 기운으로 세지가 되고요. 을목은
관대지 을진대, 병진대, 정진도 세지고요. 무토는 관대지, 기토는 진토의 세지, 경지는 양지, 신지는 묘지, 임진도 묘지, 개수도 개진, 양지의 어떤 그런 12운성적인 기운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운들은 뭐 관대지나 세지나, 그쵸? 갑을병정 무기 같은 경우는 세지는 좀 세태한 기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조금 정리된 경험치가 있는, 그래서 잘 쓸 수 있고요. 을목이나 병화나 이 무토 같은 경우도 관대지니까 그 기운이 정관이나 편인, 비견의 기운이 그래도 비교적 잘 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양지, 식신이나 정제 같은 경우도 활동성은 매우 크진 않지만 어느 정도 안정된 기운으로 잘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요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좀 잘 눈여겨봐야 될 게, 이 운을 보는 데 있어서 이 묘지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체킹을 해야 됩니다. 잘 체킹을 해야 되는데, 임수는 상관이고, 그쵸? 임수는 편제고 신금은 상관이잖아요. 제가 가끔 강의하면서 이렇게 헛소리가 막 나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자,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뭡니까? 천재성, 오지랖, 구설, 교육성 뭐 이런 것들이 그래도 묘지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내가 조금 말조심하게 되고, 내가 여러 가지를 막 나대는 것보다 조금 덜 나대고 말도 조심하고 뭐 이런 모습이겠구나. 하지만 이 편제가 묘지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보셔야 돼요. 이 편제는 내 사업성, 큰 재물, 육친으로는 또 아버지, 이 기운이다 보니 이게 뭐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의 기운이 묘지에 들어간 것처럼 약해진다. 또 아버지가 좀 연로하시고 뭐 지병도 있고 그러시면 좀 조심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내가 뭔가 이렇게 큰 돈을 굴리는 분들은 큰 돈의 흐름이 좀 막혀서 답답할 수 있다. 은행 대출이나 집을 살려고 하는데 편제하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돈이 융통이 안 된다. 아니면 뭐 전세 사기를 내가 전세를 잘못 넣어가지고 이 큰 돈이 묶여서 내가 정말 올점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운을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토일관 같은 경우는 부동산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올해 특히 잘 해야겠죠. 왜냐면 이 편제를 잘못 했다가는 묘지에 빠지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인이나, 그쵸? 이 편인이 대세지라 약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편자가 돈이 묶이지 않게, 큰 돈이 묶이지 않게 인성, 계약 같은 거 할 때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특히 잘 하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만 했는데도 1시간이 지나가 버렸네.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입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물 먹어가면서 하는데, 일단은 자, 갑인일주부터 한번 볼게요. 갑인일주 같은 경우는 멋진 일주입니다. 자기의 어떤 평관을 깔고 있잖아요. 자기의 틀이 강합니다. 강하고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못하죠. 무토일간이 안 그래도 무슨 약간 보스의 기질도 있고요. 내가 딱 중심을 잡고 있는 그런 일주인데 평관을 또 깔고 있어요. 평관은 나만의 카리스마, 틀, 조직, 직장, 그래서 내가 딱 가지고 있는 이거를 잘 안 바꾸려고 합니다. 힘들죠. 이 또 배우자궁에 평관이 들어와 있으니 남자든 여자든 특히 여자분들한테는 이 평관이 또 남자의 부성의 이 십성이잖아요. 평관의 남자가 배우자의 자리에 들어와 있으니까 힘들게 합니다. 목 컨트롤해서 힘들게 하지만 힘들게 하는 가운데 또 나를 장생을 시켜주네. 힘들게 하지만 가끔은 또 나를 힘나게 하고 잘 또 케어를 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니까 이 평관을 장생을 깔고 있는 일주는 60개 그 일주 중에 이 무인일주 하나밖에 없어요. 경금이 사화에 이게 또 평관의 장생이긴 한데
경사라는 일주는 없으니까 월지에 있다면 편관의 장생 하는 모습이라 요 뭐 비슷하게 쓸 수 있지만 일주는 이 무인밖에 없다. 자, 이런 무인일주인데 무인일주한테 갑진년이 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내 일지에 있는 인에 있는 지장간이 무병갑이 있잖아요. 무토는 이게 비견이 되고요. 자, 편인 이제 편관이 되겠죠. 내가 지장간에 품고 있는 이 무병갑에 이게 갑목이 청간으로 이렇게 청간으로 투간을 했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운세 해석의 어떤 포인트 비법 같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이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힘든 거, 남자, 뭐 조직 틀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이 이게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다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가고 싶었던, 내가 만나고 싶었던, 내가 품고 있던 그런 염원하던 조직, 회사, 남자가 천간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잘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편관을,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민년, 계묘년에 열심히 내가 지지로 갈고 닦았던, 참고 버텼던 나의 관성들이 천간에 드러나서 내가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에 취직할 수 있고요. 내가 꿈꿔왔던 내 백마탄 왕자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왕자님은 조금 거칠고 친데레적인 남자겠죠. 그리고 내가 얻고 싶었던 타이틀, 명예, 스타성을 비로소 무인일주는 천간으로 드러낸다는 겁니다. 자, 그런 어떤 모습이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편관이 있는데, 뭐 경금에 식신제사를 하고 있으면 내가 이 편관을 능히 뭐 극복하든지 내 걸로 활용할 수 있고, 뭐 정화에 어떤 정인이 있으면 살인소통하는 인자로도 쓸 수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를 한번 적용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편관이라고 하는 게 천간으로 날라들었으니 내가 이거를 준비를 얼마나 했느냐, 내가 어떤 다른 글자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걸 잘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민년, 계묘년에 했던, 노력했던, 내가 닦아왔던 그런 편관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취직이든 회사든 합격이든 그게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설렁설렁 쉽겠냐? 아니다. 쉽지 않다. 어쨌든 편관은 편관입니다. 빛난다. 하지만 쉽지 않지만 그걸 극복을 하면 나에게한테 큰 감투, 명예, 스타성. 아이돌을 준비하고 있던 뭔가 그런 분들은 내가 이름을 날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지로는 이렇게 진토가 들어와 있잖아요. 무진. 공통적으로 비견의 관대지를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조금 행동적으로 막 할 수 있지만, 관대는 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제복의 의미도 있습니다. 제복, 유니폼. 3호 관대잖아요. 3호 관대. 그러니까 뭐 장원급제를 해서 이렇게 허리에 벨트, 혁대를 차든 혼례를 지낼 때 이제 그 신랑이 옷을 입으면서 허리에 차는 어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업그레이드 돼서 어떤 제복이나 유니폼을 입을 수 있다. 편관이니까 경찰이나 뭐 이런 쪽도 괜찮죠. 군인이나 이런 쪽으로도 내가 잘 갈 수 있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지지적인 모습을 보면 요렇게 인하고 진이 또 만나게 되죠. 인, 진은 첫 번째로는 이게 격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격각. 두 번째로는 방합. 묘 빠진 목의 방합의 모습을 이제 가질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 방합의 먼저 모습을 설명을 드리면, 내가 편관을 갖고 있는데 친구가 이렇게 들어와서 합을, 방합적인 모습을 갖춰준다는 겁니다. 물론 묘에 왕지가 빠지긴 했지만 인하고 진이라는 어떤 친구가 들어와서
같이 힘든 거를 요렇게 끌어안아서 힘들었지 내가 같이 해줄게 남자 소개시켜 줄게 취직하는데 좀 도움 줄게 뭐 이런 모습으로 이제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하지만 격각이라는 겁니다. 인이라는 것은 자 이게 인옷을 화의 생지고요. 진은 신자진 수의 묘지입니다. 그래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달라요. 진 자체 같은 경우는 목에 인묘진의 어떤 방합의 모습도 있지만 서로 다른 모습이니 친구가 결국 이렇게 해서 소개시켜줘서 어쨌든 도움을 줬지만 나중에는 이걸로 인해서 답답함, 어떤 이동, 변화를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지인이라고 하는 이 격각이면서 방합의 이 현상을 잘 바라보셔서 해결하면 된다. 하지만 이게 또 이 편관이 목극 토를 해서 이 비견 관대를 극하기도 하지만 이 관대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준다는 의미도 있어요. 내가 막 그 생각 안 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것을 이 간목의 편관이 조절을 해주는 모습도 있다. 그래서 이 무인일주는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이민년 개민년에 얼마나 준비를 했고 내가 꿈꿔왔던 이런 것들이 천간으로 드러난다라는 모습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또 하나 어떤 모습이 있냐면 이 일지잖아요. 일지는 뭡니까? 이 배우자궁이거든. 물론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이 유튜브 강의를 많이 보시겠지만 결혼하신 분들은요 지지에 있던 이 편관의 문제나 남편이나 배우자의 문제가 편관적으로 드러나서 이게 구설, 싸움, 이혼, 소송 이런 쪽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겁니다. 배우자와. 자, 두 번째는 내 몸도 되잖아요. 일지는 몸. 내가 몸에 갖고 있던 어떤 편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지병이나 인작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내가 이제 뭐 병이 드러나는 거죠. 그건 뭡니까? 건강검진 잘 해라. 갑자기 암 여러 가지 또는 뭐 이런 모습들이 편관으로서 나타날 수가 있다. 하지만 극복 가능하다. 왜냐면 진토라고 하는 뿌리와 관대지를 갖고 있으니.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편관이 천관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제 인목이나 묘목, 그다음에 해수 이 지장간에 간목을 갖고 있는 이 지지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 궁성 연월일시 어디에 있느냐 올라왔느냐를 잘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게 뭐 인이 이렇게 시지에 있다 그러고 하는 것은 자식의 어떤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원래 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부모 형제 또는 내가 회사 조직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연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크게 살아가면서 국가나 조직이나 어떤 문제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떤 편관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어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배우자의 문제, 내 몸의 문제, 사고, 여기 사고도 나타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던 이 위험성이 천간으로 드러나서 사고 나서 다치거나 하는 모습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 무인일주 잘 극복할 수 있지만 조심할 것도 조심하고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무오일주. 자, 무오일주 같은 경우는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게 화산죠, 화산. 화산인데 약간 휴화산 같은 느낌. 무토는 산인데 오하의 뜨거운 용암, 마그마가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느낌이죠. 그리고 이렇게 화생토를 해서 아주 뜨거운 산인 겁니다. 뜨거운 산.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보면 아주 화산 있잖아요. 터지기. 용암이 지글지글 끓고 있는. 그래서 어떤 이
제왕의 양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 병호하고요 무호 같은 양인이고 화투동법으로 양인인데, 양인이면서 서로 제왕이죠. 하지만 이 병호는 간요지동이고 무호는 간요지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병호는 이게 겁재를 갖고 있지만 무호는 정인을 끌고 있어서 뭔가 조금 더 참을성 있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가방끈이 조금 긴 어떤 그런 모습의 아주 괜찮은 무호일주. 근데 상당히 급합니다. 성격이 급하고 불같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인성은 참을성인데 이게 화의 정인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 자기의 이 성격이 급하다는 겁니다. 수의 기운이 전혀 없죠. 이거를 조절해 주거나 시켜줄 기운이 없기 때문에 불같은 성격, 그게 좀 조심스럽다. 자, 거기에 이제 이렇게 편관이 이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일단은 무호일주에 갑진년이 들어왔구나. 자, 그러면 첫 번째, 편관이 들어왔네. 그런데 내가 목생화 화생토 하는 편관이 이 정인을 또 정인한테도 영향을 미치니까 자연적으로 살인 소통의 인자가 갖고 있어서 무호일주는 이렇게 편관이 들어와도 조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관이 뭐 살인 소통 한다고 해서 이게 좋고 편하고 그런 존재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힘든 일, 스트레스, 시련, 고통, 아픔, 이런 힘든 것과 더불어서 나의 어떤 스타성, 그 다음에 어떤 브랜드, 내 새로운 이름 브랜드, 조직, 남자, 여자한테는 남자, 이런 기운이 이제 들어왔다는 거죠. 모일주한테 뭐 이성운 여자분들한테는 괜찮은 운이 이제 들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합격운, 승진, 그런데 매우 긍정적이다. 편관이. 하지만 합격 승진하면 편하느냐? 그게 아니다. 새로운 어떤 나한테 책임과 해결해야 될 총대가 매해졌기 때문에 승진해서 좋다고 했지만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모습을 이제 양면성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무토가 또 이 진토를 또 맞이해서 비견의 관대운이니까 내 뿌리 근성이 들어와서 버텨낼 수 있고요. 관대의 어떤 이 추진력이라든가 활동력도 들어와 있어서 이 편관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극복할 수 있는 인자도 갖고 있고 인성도 정인도 갖고 있기 때문에 무호 이 제왕이 기본적으로 강력하잖아요. 강한 어떤 내 오뚜기 같은 근성을 갖고 있는 모습이니까 뭐 힘들어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데, 이 오행적으로 보면 화생토를 하는 모습인데 천간은 생극자로 보고 천간과 지지는 12운성적인 기운과 뿌리와 근을 보라고 했죠. 그래서 진에 있는 을개무, 오화에 있는 병기정, 이 서로 뭐 그닥 이렇게 뭐 합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진하고 오는요, 이 격각의 모습과 함께 12신살로는 자꾸 월살이라고 했죠. 월살이기 때문에 이 갑진이라고 하는 해가 어느 정도 내가 극복할 수 있지만 이 진이라는 글자를 보면 뿌리도 되고 하지만 내가 힘들다. 장벽 극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진오는요, 격각은 서로 만나기 힘든 모습이고 떨어져 있는 모습이니까 이동 또는 이별, 변화, 그 과정이 화끈하거나 금방 드러나지 않고 지지부진하다, 답답하다.
예를 들면 친구가 남자를 소개시켜 줬어요. 그 이제 잘 맞는 것 같아서 멋진 남자 이렇게 와가지고 인성 좋고 좋았는데 이 진행이 잘 안 되든지 만나긴 만났는데 이별수도 같이 동반하고 있다는 어떤 가슴 아픈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네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주적으로 이렇게 보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화 정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공부하고 내가 익히고 성격 급한 거를 스스로 다스리고 해야 되는데 평간이 와서 나를 한번 힘들게 해서 나를 한번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해입니다. 무토가 진토에 또 비견 관대이기도 하니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민년 개묘년에 열심히 준비하고 갈고 닦았던 내가 꿈꿔왔던 그런 회사나 조직 남자 참을성 브랜드 틀이 이렇게 또 나한테서 나오진 않았지만 내가 이민년 개묘년을 얼마나 잘 보냈느냐에 따라서 이 갑진년이 잘 정리되고 마무리가 되는 해가 될 수가 있다. 모일주. 아무튼 모일주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술일주입니다. 무술일주. 자, 무술일주는 일단은 같은 토로 이루어져 있죠. 이 간요지동. 간여지동에 비견을 깔고 있고요. 무술은 12운성적으로는 자체 묘지를 갖고 있으면서 또 괴강살을 품고 있는 그런 일주입니다. 괴강은 뭐죠?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 내 뿌리도 있고 술에 있는 신정무를 지장간으로 술토는 가지고 있잖아요. 묘지를 갖고 있으니까 막 사람이 드러내고 나대고 막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직함, 어디에 집중력, 거기에 따른 어떤 은근한 카리스마, 보스기질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무술일주인데, 자, 그 무술일주한테 이 편관의 비견 갑진년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갑진년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무토일간 공통 천간으로 편관이 들어왔구나. 어쨌든 내가 해결을 봐야 될 편관이 들어온 겁니다. 그걸 극복을 하느냐, 굴복을 당하느냐, 나한테 이게 스타성 명예로 다가오느냐, 힘든 일, 구설, 소송 이런 거로 오느냐. 그것은 이제 내가 처한 상황과 다른 어떤 글자 대운을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술일주라고 해서 편관이 전부 다 뭐 힘든 일, 뭐 남자 이렇게 다 오진 않는 거예요. 여자들한테. 다른 어떤 나의 처한 상황과 뭐 이런 걸 봐야겠죠. 예를 들면 무술일주에 70대 노인분한테 여자분한테 편관이 와서 새로운 할아버지, 멋있는 할아버지 들어오겠네요.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지만 그렇진 않다는 거죠. 20대 무술일주 여자분한테는 멋진 남자가 들어온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르다는 거죠. 그게 남자냐 여자냐 나이냐 직업 이런 것 갖고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해석하기는 힘들다. 자, 일단 무술일주한테 이 갑진년은요, 이 같은 비견이 들어와 있는데 지지는 이 충이 생긴 거죠. 충. 자, 충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 충을 잘 봐야 됩니다. 일단 편관의 충이라는 거죠. 편관의 충인데 진술충, 이 붕충이라고 하는데 붕충. 같은 토끼리의 뭐 친구의 충이다 해서 붕충인데 붕충이라고 해서 작용력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갑진의 충은요. 백호 일지를 가진 충이니까 이 충의 기운이 괴강과 백호가 부딪히는 어떤 충의 모습이고요. 또 천극지충입니다. 천극지충. 천간으로는 목국토를 하고 지지로는 진술충을 하니까 천극지충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고 해결을 봐야 되고 뭐 이런 모습이고 지지로도 충이니까 변화
변동, 이별, 사고, 뭐 이런 모습으로 진술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견이 친구가 아는 사람, 내가 아는 경쟁자가 이 편관이 들어와서 그런 모습이 생기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직장의 어떤 라이벌, 반대의 어떤 세력, 이 편관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든지, 이게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내가 그것 때문에 어떤 해외로 가든지 지방으로 발령이 나든지 이동을 해야 되든지 주말 부부가 되든지 어떤 그런 모습이 또 될 수가 있다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일지 배우자궁이니까 배우자와 서로 잘 지냈는데, 그쵸? 천간으로 또 편관이 들어와서 지지로 이렇게 충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배우자와 좀 사이가 멀어진다. 그쵸? 좀 뭐 싸울 수도 있고요. 뭐 이혼할 수도 있고요. 그럼 그 상황에 따라가 달라지는데, 어쨌든 변화나 변동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만남도 있을 수가 있다. 왜냐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편관이 들어와서 일지를 충했네. 내 고요한 일상에, 묘지에 혼자 조용하던 일상에 이렇게 친구가 소개시켜준 멋진 남자가 들어와서 내 일상을 흔들었네. 내 몸을 흔들었네. 내 몸에 큰 변화가 일어났네. 뭐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혼 말고 또 미혼이나 남친 여친이 없으신 분들은 새로운 만남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내 몸이라고 얘기를 하면, 진술충은 이게 이제 또 어떤 수술의 의미도 있거든요. 수술의 의미도 있어서 내 몸의 수술이고, 또 계통이면 어느 계통이냐. 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의 묘지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이게 이제 남자분들한테는 뭐 방광, 비뇨기, 여자분들한테는 산부인과, 뭐 유방, 이런 쪽에 좀 문제가, 수술이나 이런 생길 수가 있겠다면 진술충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시면 되고, 또 토끼리의 충이니까 위장, 소화기 계통, 역류성 식도염, 위장염, 위궤양, 뭐 엄청 또 안 좋아지면 위암, 뭐 이런 쪽으로 수술이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수가 있으니 건강검진 좀 잘 하시고 하셔라. 왜냐면 백호면서 천간으로 편관이 들어왔고 진술충을 하니까, 천극지충하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변화와 변동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조직이나 회사나 쪽에서도 보면 이게 또 뭐 무조건 나쁜 것만은 또 아닐 수 있는 게, 편관에 내가 어떤 합격을 해서 회사에 취직을 해서 내가 어디 지방으로 발령을 간다, 그쵸? 해외로 간다, 이런 모습도 되고요. 내가 새로운 남자를 만났는데 장거리 연애, 그쵸? 장거리 연애를 하는 남자를 또 만날 수가 있구나, 이런 모습도 되고요. 그런 쪽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동반하니까 어쨌든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술일주. 자, 다음에 무신일주입니다. 무신일주 같은 경우는 식신에 12연성으로 병지를 깔고 있죠. 식신은 또 문창이면서 고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 고란이냐? 고란살은 주로 여성분들한테 이제 적용을 많이 하는데, 무신일주 우직하고 이 금의 숙살의 기운도 갖고 있고요. 식신은 여자분들한테는 이게 자식의 의미가 있죠. 육친적으로 배우자궁에 자식이 들어와 있으니 득자보별한다, 뭐 이런 또 사주 용어가 있는데, 어쨌든 자식이 1순위인 겁니다. 남편보다는. 배우자궁에 남편 자리에 자식이 들어와 있으니 아이 낳고 하면 남편은 2순위, 자식이 1순위. 그러니까 소외감 느낀 남편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식신을 갖고 있으니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 문창적인 기운도 있으니까 글솜씨라든가 자기 표현력이 상당히 좋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이민도 마찬가지고, 이민 일주도 식신의 병지, 문창 같은 공통점인데,
무토일관은 조금 더 우직하겠죠. 우직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무신일주다. 자, 무신일주한테 이렇게 갑진년 편관에 비견인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내가 식신을 가지고 있어. 식신. 일지에 있는 식신이 이렇게 금극목하기는 쉽지 않다. 이게 천간에 이렇게 경금이 있는 거하고요. 지지에 있는 식신이 천간에 있는 편관을 극해서 이게 식신제살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지지가 천간을 이렇게 조절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럴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이게 쉽지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없는 것보다는 낫다. 편관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새로운 어떤 직책, 그러니까 승진의 의미도 있고요. 그렇죠? 직장이 없던 취준생들한테는 취업 합격의 운도 있고요. 그리고 여자분들, 남자친구가 없던 분들한테는 남자 연애운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비견과 동주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던 친구의 남자, 아니면 이미 짝이 있는 남자, 유부남, 뭐 이런 의미도 있으니까, 그걸 좀 잘 지켜봐야겠죠. 또 편관은 힘듦, 스트레스, 뭐 병마, 구설, 소송 이런 의미가 또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주 글자들을 대운이나 이런 것들 좀 잘 봐야 된다. 어쨌든 편관이 들어왔던 것은 아까 얘기했던 식신제사를 하든 살인상생을 하든 뭐 양인합사를 하든 그렇게 해결을 봐야 됩니다. 지지로는 이렇게 무토한테 진토는 비견에 관대니까 기본적으로 편관의 힘든 거를 또 잘 해결을 할 수 있는 뚝심과 능력과 그런 아군 친구도 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지지로는 요 신진이 이제 수의 삼합을 자수가 빠진 신진을 이제 어떤 수의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수라는 것은 뭐죠? 이 무토한테는 이 재성의 삼합이다. 재성 재성은 결과 현실을 추구하는데, 자, 신금의 지장간은 자, 무임경이 지장간이고요. 진토는 무의 지장간을 가지고 있죠. 이게 수의 삼합이기 전에 잘 보면 무토하고 계수하고 또 합을 하고 있고요. 경금과 을목이 또 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지는 서로 이 비견과 식신이 끈끈하게 강력한 암합을 하고 있다는 모습도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일이 있었는데, 기술이 있었는데, 친구 어떤 동업, 그러니까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적이 있는 합, 일, 어떤 이런 합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변화, 변동, 확장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수가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신자진 삼합이 완벽하게 짜지니까 그럴 가능성이나 그게 더 커지겠죠. 그러면서 이게 크게 일을 벌리기보다는 진토는 이게 이제 묘지면서 어떤 화개살로 들어오는 거죠. 이 신금한테는. 그러니까 일이 변화 확장인데 이게 크게 크게 확장이라기보다는 확장을 통한 마무리까지 정리하는 기운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다. 비견의 관대라고 들어와서 막 나대고 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목국 토로 간목이 진토를 또 이렇게 편제로서 이제 통제를 해주고 있으니까 적당히 어떤 그런 재성적인 모습을 이제 가질 수도 있겠다. 재성은 또 식신과
비견이 합쳐서 재성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 친구와 동업이라든가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떤 사업이 확장이 되면서 재성적인 현실감이나 돈이나 재물이 또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지만 이게 또 좀 잘 봐야 되는 게, 그럼으로써 재생살을 또 할 수 있어요. 재생살의 기운도 있으니까 너무 큰 욕심, 일이 너무 잘 된다고 큰 욕심 부리지 마라. 그렇죠? 큰 욕심 부리면 편관이 작동해서 나한테 힘든 어떤 그런 시련을 줄 것이다. 그런 모습을 이제 여러분들이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민년, 계묘년을 어떻게 잘 보냈느냐에 따라서 무신일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계묘년이 사실은 쉽진 않았습니다. 천간으로는 무기합하지만 지지로는 묘신 원진기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정관,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 때문에 돌아버리겠다, 미쳐버리겠다 하는 모습, 묘신 원진 기문이니까 이런 모습, 내가 다니는 직장, 회사, 조직 때문에 힘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자, 갑진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편간의 스트레스나 고통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건데 능히 이겨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식신제사라는 기운이 약하긴 하지만 신금이 신금 식신이 비견과 어떤 삼합적인 모습으로 재성이나 재물, 어떤 재물 쪽으로도 어느 정도 양성할 수 있는 괜찮은 기운인데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라. 화개살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다음 무자일주. 무자일주는 자체적으로 정제의 태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스케일이 큰 것 같지만 상당히 꼼꼼합니다. 꼼꼼. 현실적이고 태질을 갖고 있으니까 막 나대거나 하지, 그냥 겁도 많아요. 겁도 많은 어떤 그런 일주다. 그런 일주한테 이 갑진년 편간에 비견운이 왔다. 무자일주 같은 경우는 무자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간으로 편관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명예, 뭐 힘듦, 스트레스, 구설, 남자,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무자일주 같은 경우는 원래 그렇지 않은 좀 정적이거나, 수는 또 이제 임수는 수잖아요. 정적이거나 큰 욕심 부리지 않는 사람인데, 근데 이상하게 이 갑진년이 들어오니까 내가 큰 명예나 이런 것도 얻고 싶고 좀 잘 나가고 싶고 재생살이 뭐 강력하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지지로는 자진합, 그건 이제 반합이 되는 거죠. 완벽한 삼합은 아니지만 수위의 삼합으로 아까 신진하고는 다르게 자슬하고는 정제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반합의 모습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반합이 나타나서 내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 비견과 내가 갖고 있는 돈과 합을 해서 이게 어떤 동업의 인자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갑진에 멋진 어떤 청룡 같은 친구가, 멋있는 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 가지고 이 사람의 추진력하고 어떤 그런 명예, 브랜드를 가지고 동업을 해서 이 수유를, 재성을 키워가는 모습인데, 이 천간에 간목이 들어왔다는 것은 천간에 편관이니까 그럴듯한 멋들어진 모습으로 돈도 잘 벌리고 확장, 변화, 변동. 근데 확장은 확장해서 마무리를 이제 정리하는 모습이 될 수 있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일을 확장해서 크게 벌리지 마라. 이 진토가 뭘로 작동한다고요? 화개살로. 이 자수 입장에서는 자진, 신자진 삼합에 마무리하고 화개살로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변화 변동이 있겠지만 마무리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라.
그리고 이제 뭐 미혼 여성분들 같은 경우 무자일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자수 같은 경우는요 지장간에 임계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자체적으로 무게 합을 해서 이 정제와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처가면서 또 이제 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편관을 만나면 생을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생해. 근데 결국에는 이게 재생살 기운이라는 거죠. 자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되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모습이니까 너무 전력 투구하지 마라. 너무 남자한테 잘하지 마라. 적당히 해라. 이런 모습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편관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경금이나 뭐 정화나 기토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 극복하기가 쉽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말 이 자수에 돛닦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24년들을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자일주 화이팅 하십시오. 자, 무진일주다. 무진일주. 참 멋진 일주죠. 무진일주. 자, 일단 간요지동에 비견에 관대를 품고 있고요. 무진, 백호, 괴강, 홍염을 가지고 있는 자기 색깔이 확실한 어떤 그쵸? 지기 싫어하고 승부욕도 있고 자기 프로페셔널한 어떤 전문성도 있고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그런 무진일주가 갑진년을 맞이한 거예요. 갑진년. 그래서 편관의 어떤 브랜드 스타성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뭐 시련, 고통 뭐 이런 것도 다 되고 그런 편관의 기운이 들어왔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 진토가 진토를 만났다는 겁니다. 내가 안 그래도 비견 관대를 갖고 있는데 또 비견 관대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힘이 세고 에너지가 넘치는데 거기에 편관으로 어느 정도 나를 통제하고 극하는 기운이 들어오면서 같이 지지로는 진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진이라는 글자는 용이잖아요, 용. 그 다음에 4월에 만춘. 제일 버라이어티하다. 바쁘다. 시간으로는 아침 7시 반에서 9시 30분이다. 분주하다. 바쁘다, 분주하다. 이런 글자가 이렇게 또 진진 자형을 이루는 해가 왔다는 거죠. 비견이라는 것은 내 친구, 동료, 내 뿌리도 되죠. 응원해주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를 의기투합을 해서 의욕이 넘쳤다. 의욕이 처음에는 뭔가 잘 해보자 하고 새로운 회사도 세우고 이름도 날리고 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욕심 이 생기다 보니 비견끼리에 서로 네가 잘했냐 내가 못했냐 뭐 네가 더 많이 가져가냐 이익의 분배라든가 이 비견은 어쨌든 재성을 나눠야 되는 그런 십성이잖아요. 뿌리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의기투합해서 뭔가 잘해서 바쁘게 버라이어티하게 잘 벌렸지만 이게 나중에는 힘든 어떤 이 구설 소송의 인자로도 작동이 가능하다. 너무 의욕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 친구랑 뭐 한다 그래도 조금 조심해서 이렇게 해라고 볼 수 있고 진진 자영은 또 이게 자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궁의 문제죠. 배우자궁. 잘 지냈던 친구의 어떤 아는 사람과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뭐 기혼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애인이 생긴다든가 하는 문제로 구설에 쌓일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고 진지는
진진 자형은 또 뭐냐면 이 피부가 뒤집어진다고 해요. 피부 트러블, 아토피라든가 여드름이라든가 피부의 문제, 뭐 이런 것들, 화상,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잘 쓰셔라. 그쵸? 또 진지는 이게 또 토면서 수니까 아까 얘기했던 부인과 계열, 비뇨기 계열, 위장 계열 이런 쪽으로 탈이 날 수 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형은 또 스스로 맞추고 깎아야 되니까 그런 수술이나 시술적인 면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진일주 멋진일주인데 이렇게 갑진이라고 하는 비견 백호끼리의 어떤 또 자형이고 하니 결코 약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 편관도 이제 이게 세지에 앉아 있는 편관이니까 노련한 편관입니다. 내가 잘났는데 어떤 더 카리스마 있는 잘난 애가 들어와서 나랑 이제 문제가 생기는 모습인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무진일주 같은 경우도 조금 신경 써서 잘 요렇게 2024년도를 보내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무토일간도 뭐 제가 뭐 처음에 좋다 편관 그러니까 마냥 좋은 건 아니죠. 편관을 일단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편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잘 이겨내느냐 하는 게 24년도의 화두입니다. 지지에 들어오는 뭐 인호술, 신자진에 따라서 조금 현상이 다르긴 하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연월일시를 다 봐야 되고 대운도 봐야 된다. 하지만 이제 일주만을 가지고는 어떤 이런 현상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 이걸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기토 운세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